나 좌파 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명숙 있잖아요. 네. 한명숙이 원래 그때 9억을 받았어요. 건설업자로부터. 예. 그래갖고 그 혐의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범죄 수익이니까 추징당해야 되잖아요. 예. 8억 3천만 원을 8억 8,300만 원을 네. 추징하라고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는데 네. 5억 4,200만 원은 네. 꿀먹은 벙어리다. 네. 어서 많이 듣던 얘기죠. 광노현이가 네. 이 최근에 뭐 네.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 사실 공천을 못 받았지만 이게 공천인가? 어찌됐든 사퇴를 했지만 이 자가 또 31억 네. 5,617만 1,870원을 안 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자들은 너무나 후한무치한 것 같아. 최소한 이걸 내라는 건 법원의 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일단은 감치해서 뭐냐면 강제 노역에 네. 시켜야 된다. 그렇죠. 하루에 얼마씩 해갖고. 그러니까 하루에 원래 10만 원이에요. 원래 이제 10만 원인데 예. 최대 이게 며칠을 할 수, 그 1년인가? 최대 아무튼 몇 개월인가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거를 합산해 가지고 네. 이제 총 금액을 나눠요. 네. 나눠 가지고 어떤 사람은 몇 백만 원이 되기도 하고. 네. 하루 일당이 몇 백만 원까지기도 하는데 네. 어쨌든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정도는 이게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그 강제 노역을 네네. 한명숙이가 이대 나온 한명숙이가 네. 한번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예. 뭐 분납 허가를 받았다는 등 뭘 했다는 등 하면서 예. 9년 넘게 완납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하는데 네. 그거 빨리 결론 내서 뭐냐면 한명숙이라고 봐주지 말고 공평하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일반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해야 된다.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게 공정사회 아니냐. 네. 이재명이 말로만 공정, 공정한 사회가 되더라. 그 다음에, 특권층이 어쩌고, 반칙이 어쩌고. 그러니까 주접 떠는 소리 하지 말고, 이런 거부터 지켜야 된다. 네. 명색이 이런 말 하지 말고, 재명아. 네. 맞습니다. 광노현도 이것도 법을 나경원 의원이 광노현법을 이제 만든다고 하는데 이겁니다. 선거보존금.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는 정치를 국민의 세금으로 해요. 예.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미국은 예. 다 돈을 걷어서 예. 그 돈으로 하는데 예. 그리고 국민들의 세금은 전혀 정치에 들어가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불법 선거 자금 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큰 어떤 그런 검은 돈을 받아서 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국민들의 혈세를 동원을 해서 모든 선거에 다 쓰게 만들어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득표율이 얼마 이상이면 선거를 보전해 줍니다. 혈세로. 먼저 돈을 쓰고 나중에 그걸 영수증 처분하면 얼마까지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런데 네. 불법을 저지르면 선거 보전금을 토해내야 되잖아요. 네. 왜? 그것이 국민의 혈세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광노현이라는 차, 자그마치 31억 5,617만 원을 내지도 않고 있으면서 또다시 서울시 교육감에 나오려고 했잖아요. 네. 법으로 그게 규제가 안 되니까 나오는 거죠. 네. 난 열심히 내고 있어 하고 한 달에 10원씩 내면, 3,000년이 지나도 못 갚는 건데, 네. 내고는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 보조원금을 이렇게 들어갔는데 보전해 줬는데 안 돌려주는 건 아예 피선거권을 박탈해 버려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냐면 그 벌금형을 받고 벌금을 안 내거나 미납한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다시는 못 나와야 되고요. 그렇죠. 저는 우리나라 군 제도도 좀 바꿔서 네. 군을 갖다가 필하면은 군필? 군필을 하면은 뭐를 해주냐면 네. 선거에 네. 선거할 때도 한 10% 가산해주고 예 표에 10%를 가산해주고 표를 더 줘. 미필자들은 네네. 10%를 빼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할 필요가 있다. 음흠. 그래야지 정치를 하더라도 군대는 최소한 갔다 오고 해라. 애국심 있게.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전부가 미필자들이야. 정치하는 인간들은. 근데 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전 면접이다. 저 정치 안 하잖아요. 저 정치 안 합니다. 예. 아, 예. 저 허리 디스크가 있어요. 아, 디스크가 있어요. 허리 디스크 때문에. 예.
저도 면제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 아픈 데를 찌르고 그러세요. 아니, 저는 지금. 저는 원래 생긴 거는 전부 다 근데 특전사잖아요. 해병대도 갔다 아니, 오셨죠? 난 전부 다 특전사 같은 거라. 특전사나 네. 해병대나 이렇게. 생긴 게 다 특전사가 생겼죠. 오늘 색깔도 해병대 네. 같아서 난. 그런데 예, 면제야. 예. 제2국민역. 아, 그러셨군요. 자, 오늘 세 가지 주제 다 다뤄봤는데, 사실 나는 녹취록 딱 보자마자 유동규 본부장이 딱 떠올랐거든요. 와, 그걸 다 어떻게 기억을 해내냐.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다 기억을 해냈기 때문에 이 퍼즐이 하나씩 지금 맞춰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당신들의 댄스에서 정말 썼던 많은 부분들이 진짜 또다시 전부 다 그림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네. 세상에 덮을 수 있는 건 없다. 네.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고 책에다 썼던 내용은 다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 채워지고 밝혀질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예, 제가 쓴 거고요. 네. 그 내용들이 다 이제 드러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거짓은 스물스물 없어지고 안개처럼 사라지지만, 예, 사실은 더 보강되고 더 명확해질 거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썼고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하고도 똑같아요. 거짓말한 거는 기억이 없는 거기 때문에 자, 이 바보 같은 이화영은 거짓말도 기술적으로도 못하는 놈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화영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일기 쓴다고 그랬어요. 네. 그죠? 네네. 일기 쓴다고. 그래서 일기장을 공개한 적도 있죠. 네네네.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갈비탕 먹은 날을 왜 기억을 못해?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날짜를 특정을 못해요. 네. 그 다음에 회 먹은 날을 왜 특정을 못해요? 네. 회 먹은 날도 술 먹은 날도 갈비탕 먹은 날도 특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 나 오늘 가서 갈비탕 먹고 왔다. 이거 한 잔 써놓으면 될 텐데 그거를 왜 안 써놨을까? 일기를 썼다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도 금방 표가 난다. 연어회를 먹고 왔으면 그 일기장에 안 썼을까? 소주를 오늘 내가 갔는데 검찰청에서 소주를 권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오늘 일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참 그날 행복했을 거예요. 네. 아니 구치소에서 네. 맨날 그냥 방에만 있다가 나가서 소주를 한 잔 먹고 돌아온 날은 행복하게 잠을 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썼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오케이. 썼다 그러면 네. 검찰에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라는데 이야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정말 위협이 느껴진다 뭐 이러면서 네. 그게 옛날부터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게 없다는 거지.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어느 날 갔는데 갑자기 검찰이 연호해 드릴까요? 회유했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회유라는 거는 장시간에 이루어지거든요. 네네. 예. 네.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녹취록을 한번 천천히 뜯어보시면 이화영이라는 자가 얼마나 사실 이 교활할까를 네. 알 수 있어요. 이재명이 가스라이팅 시키는 방법을 보면은 네네.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할 겁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네. 김진성을 가스라이팅 할 때도 네. 전화를 금방 안 끊습니다. 그거 기억나지요? 자꾸 떠봅니다. 요즘에 인사병님하고 연락하고 있죠. 그랬더니 그래서 김진성이 뭐라 그러냐면 지사님이 백현동. 거기 백현동 그 사업 주셔서 사업 주셔가지고요. 그러니까 맞아. 그것도 뿌렸다 맞죠. 백현동도 줬다고. 그래요. 예, 거기 예. 이야기 나와요. 네네. 내용이 그것도 나옵니다. 백현동 그 백현동까지 나와요 거기. 네네. 백현동 주셨잖아요까지 나와. 그렇죠. 그러니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당황하죠. 막. 이러잖아요. 당황해갖고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네. 이거를 보고도 안 되면은 도대체 귓구멍은 어디에 있으며 예, 눈은 도대체 있는 건지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릴 것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만이라도 잘 보자. 네. 정말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이명수 기자 있잖아요. 네. 같은 기자로서. 전 기자로 생각 안 합니다. 그 사람 기자인가요? 네. 어쨌든 저 전 기자라고 정도로 취재력이 대단하다. 엄청난 내용을. 아니 저는 취재력이 아니고 그거는 취재가 아니죠. 취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게 취재인가요? 그리고 그거 다 까갖고 정치적으로 분명 누가 봐도 어떤 정치적인 효과를 물론 기사가 당연히 정치적인 효과를 노리는 거죠. 하지만 기사는 요건이 있습니다. 딱 정해진 팩트 그러니까 수집한 팩트 중에서 의미 있는 것을 골라서 또 상대방의 어떤 입장도 거기다가 반영을 시켜주고 해서 딱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취재 방식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 취재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저는 네. 그 이명수 기자도 이명수 기자인데 네. 도대체 얘가 어떤 마력이 있길래 이미 이명수 이름이 다 까져가지고 저는 보수에서는 우선 김대남이라는 사람은 우선 본인이 그렇게 막 열심히 모신다는 그 대통령과 영부인, 특히 영부인의 경우에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안겨준 매체인데 그러니까 왜 그 사람하고 그런 통화를 했는가 제가 알아보니까 간단한데 고향이 영동 후배라 그러대요. 고향 후배라는 거 하나 갖고서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돼요, 이것부터가. 그쯤 되면 이명수가 천재거나 김대남이 약간 저는 바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우선 김대남이라는 사람은 좀 인간으로서의 자질이 안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그렇게 자기가 속했던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조직에 대해서 객관적인 비판을 한 매체도 아니잖아요. 네. 악의적이고 어떤 그 언론의 그러니까요. 근본을 벗어난 그러니까요. 매체한테 아무리 또 고향 후배라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막 이 소리 저 소리 했는데 그래도 고향 후배니까 그냥 걔가 듣기만 하고 이것을 보도 안 하겠지라고 믿었다면 그건 바보인 거고. 그러니까요. 저는 바보일 수는 없다고 보고 미필적 고의라고 보기 때문에 더 나쁘다. 그러니까. 아 진짜? 왜냐면 미필적 고의는 이런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내가 믿을 만한 후배이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라는 말은 속으로 자기가 이거 보도될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알고도 저렇게 말했다고. 그러니까 그걸 미필적 고의라고 하잖아요. 아니 솔직히 저 사람 지금 나이도 50대라고 들었고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연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뭐 사업도 해봤다는 사람이고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최소한 중상 이상이 되는 사람인데 그쵸. 그런 사람이 지금 그러지 않아도 굉장히 그 용산에 아주 적대적이고 여러 가지 비판적인 그리고 굉장히 치명적인 보도를 많이 한 사람을 그냥 막 고향 후배란 이유만으로 저렇게 민감한 내용을 마구잡이로 떠벌릴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녹취되고 어떤 형태로든지 악용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했다는. 만약에 그랬다면은 아마 그분은 만약 이분이 수사를 받게 된다면은 그걸 입증하는데 상당한 공력을 기울여야 될 겁니다. 그런 상식적으로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당에서도 그렇고 오늘 대통령실에서도 네. 사퇴하라고 했잖아요. 오늘 대통령실에서 사퇴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 김대남을 놓고서는 마치 한동훈 대표하고 용산하고 싸우는 네. 모양새가 됐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는 이 김대남 조사를 해야 되겠고 이 사람 필요하면 수사도 해야 되겠고 이 사람 당연히 자리 물러나야 되고 그쵸. 당적도 당연히 파야 되고 그랬는데 지금 이루어진 거는 당적을 스스로 워낙 궁지 몰리니까 네. 당적만 지금 이제 스스로 나간 것밖에 없어요. 네네. 그 나머지 부분에서 근데 지금 용산도 같은 입장을 한동훈 대표가 취한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그건 고무적입니다. 그건 맞는 거예요. 김대남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거는 근데 그 사람 본인은 지금 내가 이거는 별개의 문제다. 녹취와 내가 이 자리를 간 건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나는 사퇴 안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그 사람은 오로지 오매불만 그 자리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네, 그런 거고요.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네, 네. 자리를 위해서는 모든 어떤 조직 논리나 본인의 최소한의 직업 윤리도 팽개치고 오로지 그냥 그 자리만 얻겠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도 공적인 자리거든요. 네. 공기관이에요. 그렇죠? 서울보증보험. 그리고 감사란 거는 그 공기관의 잘못을 용기 있게 지적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기관을 위해서 가면 안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런 사람을 사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없는 건데 이런 여론의 압박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밖에 없고 또 이걸 그리고 무리하게 무슨 어떤 강제로 끌어내리는 것은 오히려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산과 한 대표가 이 문제의 보조를 같이 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까지는 사실 지금까지는 조금 엇박자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는 김대남이 뭔가 여사나 용산과 뭔가 연결이 되는 거 아니냐 약간 그런 프레임으로 지금 접근했고 대통령실은 그걸 가장 싫어했던 거죠. 그렇죠. 여사는 일면식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데 왜 부당하게 자꾸만 이 사람이 지금 우리는 수많은 직원 중에 한 명인데 우리가 이 사람 솔직히 어떻게 채용했는지 잘 모르겠고 여사나 대통령은 이 사람 진짜 알지도 못한다. 이걸 갖고 여사나 대통령의 책임을 물으면 한동훈 정말
나쁜 사람이야 뭐 이랬단 말이에요. 서로 그랬죠. 그랬는데 어쨌든 이 사람 자체가 분명히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는 용산도 인정했기 때문에 그 저 뭐냐 물러나게 한 것이 물러나야 한다라고 오늘 한 거는 정말 그거는 100번 잘된 일입니다. 네. 오늘 어제 나경원 의원이 또 이제 네. 채널에 나와가지고 네. 이런 김대남 같은 문제를 한동훈 같은 빅 스피커가 거론하는 것 자체가 해당 행위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예. 저는 어쨌든 이 용산행 비서관 출신이긴 하지만 김대남 씨의 이건 너무나 부적절한 행위인데 네. 왜 이거를 그냥 김대남을 공격하면 되지 왜 한동훈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지라는 생각이 저는 좀 그 들더라고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한동훈 대표가 이걸 굳이 공론화했기 때문이죠. 공론화해서 이제 저 뭐냐 그 말을 하는 순간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순간 포인트는 김대남이 아니고 결국 용산이 된단 말이에요. 용산이 김대남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놈을 네. 썼고 그리고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그 용산과 김대남이 연결돼 있었기에 이 김대남이라는 자가 이 여권의 가장 적대적인 서울의 소리 이명수한테다가 네. 나를 공격하라고 사주한 거 아니냐. 그래서 초점은 그 김대남이 아니고 용산인 거죠. 그런데 당대표가 어쨌든 간에 아무리 유감이 있어도 어쨌든 대통령실에 아주 대놓고 이 상황 이런 민감한 문제를 까면서 그 말 자체는 그 얘기가 없지만 누가 봐도 지금 용산을 겨냥한 듯한 원색적인 비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또 이거 자체로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신문 논조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김대남이라는 사람이 아주 잘못했지만 그쵸. 그렇다고 이것을 그냥 또 그냥 그 다 까발려 가지고 사실상 용산을 겨냥해서 원색적인 비난에 나선 한동훈 대표의 처신도 그렇게 보기 좋은 모양은 아니다라는데 저는 그게 딱 언론 입장에서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거 보면서 한 대표가 그동안은 용산하고 되게 잘 지내려고 했는데 네.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금 거리를 두시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니 저는 용산하고 잘 지내려는 마음이 있었겠지만은 거리가 너무 멀어지다 보니까 이제 나름 수를 하나 띈 건데 아니 저는 뭐 이해하는데 다만 어쨌든 간에 그 조금 더 이걸 스무스하게 할 필요는 있지. 왜냐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전반적으로 피해자예요. 그쵸. 윤 대통령이 그쵸. 조금 한 대표한테 마음을 열지 않고 너무 좀 협량하게 한다 지금 이런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대표도 지금 조금 점수 잃은 부분이 뭐냐면 전부 언론 플레이예요. 독대하는 것도 그렇지. 언론 플레이. 뭐 그다음에 뭐 저 초청 못 받았다 뭐 이런 것도 언론 플레이. 그다음에 뭐 저도 제가 보도 처음 했습니다마는 그 우리 신문사 창간 행사 한국경제신문사 거기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초대받고 대통령도 가기로 했는데 행사 30분 전에 불참을 통보한 거 말이죠. 알았죠. 네. 그런 것도 보면은 굉장히 거칠어요. 서로가 너무 거칠어. 물론 이거는 용산이 더 잘못이 많아요. 네네. 그 저 뭐죠? 그 대통령이 하는 메인 테이블 바로 옆에 네. 제1 테이블이라고 하겠죠. 메인 테이블이 영순위, 그다음에 1순위가 제1 테이블. 제1 테이블에 보통 여야 정치인이 앉습니다. 그래서 네, 한동훈, 이재명 뭐 이렇게 앉게 되는데 용산 쪽에서 행사 몇 시간 전에 그 신문사에 연락이 간 거예요. 이런 배치면은 대통령이 오시지 못한다. 멀리 떨어뜨려 놓으라고? 옆 테이블은 솔직히 아니다. 그래서 신문사에서 놀래가지고 부랴부랴 어떻게 했느냐면 와. 저 메인 테이블 옆에 테이블 하나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1 테이블이 여야 정치인 테이블이 네. 아니고 기업인 테이블. 아. 그리고 여야 정치인 테이블은 하나 제2 테이블. 넣어놔서. 그러니까 이제 한 테이블 건너 있는 거예요. 이게 밖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같은 테이블엔 절대 앉을 수 없고 심지어 옆 테이블에 옆 앉는 테이블도 것도 안 돼. 싫다는 거구나. 왜 그런가 했더니 옆 테이블에 앉아도 이렇게 뭐 카메라로 딱 잡을 한 수가 프레임에 있고 잡히니까. 그럼 두 사람 서로 막 이러고 있다는 거 또는 그리고 일어날 때 옆 테이블 사람들하고는 최소한 악수를 하고 인사해야죠. 악수해야죠. 솔직히 그런 걸 기피한다는 인상밖에 더 됩니까? 한 다리 건너서 저기 가면 그건 이제 악수나 인사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아무리 저 뭐냐 지금 두 사람의 갈등을 억지로 주장하는 언론 지금 용산은 이런 건데 이 테이블에 중간에 그치, 있고 이렇게 그치. 이걸 억지로 잡아서 뭐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도로 아마 그런 것 같고 그런데 이거를 한 신문사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한테도 테이블 위치가 바뀌었다는 걸 알려야 되기 때문에 알려야죠. 그 배치표를 다시 보내줬다는 거예요. 원래 1테이블에 앉으시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2테이블에 앉으시게 되겠습니다 하는 건 한동훈 대표 보는 순간 그럼 안 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 오늘 그래서 오늘 제가 보도를 그때 했는데 뒷얘기군요. 지금 이거 한겨레 신문 오늘 제 보도를 받았습니다. 오늘 기사가 났어요. 일단 확인해 보세요. 한겨레 신문에서? 네, 받았습니다. 한겨레 신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사니까. 둘이 같은 테이블은커녕 옆 테이블도 안 앉는 사이가 됐다. 그러니까 네, 지금 그렇게 너무 된 좌파들이 겁니다.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네. 상황을 너무 즐기고 있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두 분이 싸우면 싸울수록 웃는 건 이재명이다. 네. 그 이재명 웃는 것만큼은 두 분이 같이 그러니까요. 용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건 꼭 좀 두 분이 좀 잘 이제 근데 손잡고. 왜 한 대표님은 네. 그 당대표 되자마자 직접 전화하셨잖아요. 뭐 저- 주변에서 대통령실하고 연결할 거니까 내가 직접 할게 하면 직접 하셨잖아요. 네.
그런 관계인데 왜 이렇게 좀 뒤로 좀 정치를 안 하시고 언론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 언론 플레이를 본인은 이게 정치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 본인 이게 언론 플레이. 그리고 사실 검사들이 저 뭐죠 그거잖아요. 검사들이 제일 사실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언론 플레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요한 어떤 수사 상황은 언론에 나잖아요. 그게 어디서 납니까? 대부분 검찰 쪽에서 흘러나오죠. 네, 그래서 네. 왜냐면 그분들은 또 그렇게 해야 수사 동력을 얻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한 건데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이제 검사들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정치는 법이 아니에요. 맞아요. 정치는 법을 포괄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기고서 정치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쵸. 정치적으로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의 면죄부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사과도 해야 되고 정치적으로 국민이 이 정도는 해야 한다라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은 결코 법적인 논리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사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윤 대통령을 비판한다기보다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빨리 잘 이제 손을 잡자. 갔으면 그리고 좋겠다. 두 분이 어쨌든 간에 오해는 서로 풀고 또 섭섭한 마음이 있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그쵸. 위해서 두 분이 정말 대국적으로 손을 잡기를 바란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지. 두 분을 어떤 저희가 무슨 어떤 그 이간질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럼요. 일이죠. 네. 그리고 두 분이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니까요. 공동 운명체예요. 그러니까요. 그 사실 오늘 그 신문 논조를 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그게 중요해요. 지금 탄핵을 가장 바라지 않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한동훈 대표예요. 그럼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 박근혜 시즌 2 네, 이런 일은 없다. 네, 그것도 사실 좀 굉장히 작용하고 있어요. 박근혜 때 이제 좀 맞아요. 에이 해고는 그냥 한번 했다가 얼마나 보수 진영이 초토화됐는가. 그러니까요. 이 악몽을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쵸. 또 한동훈 그쵸. 대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하여간 양측은 공동 운명이고 네, 경제 공동체는 나쁘지만 운명 공동체는 괜찮죠. 괜찮고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이 운명 공동체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